이호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좀 약간 앞에서 이제 희숙하고 집안의 가정사를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약간 좀 정보 전달 측면에서 좀 특이하게 본 정보, 인포메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게 있어서 좀 정보 전달 측면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발표 주제는 미래를 바꿀 7대 혁신 기술이에요. 지금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편설을 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미래를 바꿀, 미래가 많이 변화가 될 만한 기술을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보통 생각하시는 거? 혹시 자기가 어떤 거, 이건 좀 특이한 기술 같다, 이런 거 좀 신기한 기술 같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TV나 다른 대중매체에서. 네. 핵융합 발전소. 핵융합 발전소. 인공지능 자동차. 인공지능 자동차. 뭐 핵융합 발전소는 좀 이거는 좀 뭐야, 핵융합은 좀 약간 아시는 분이 아니시면 얘기가 나오는데. 내 말 없는 걸로 하고. 나르는 자동차. 나르는 자동차? 네, 나르는 자동차. 3D 프린터. 3D 프린터. 네.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에도 3D 프린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일단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기술은 첫 번째 이제 순서대로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죠. 웨어러블 컴퓨터. 웨어러블 컴퓨터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웨어러블 컴퓨터? 네? 선형 컴퓨터예요? 선형 컴퓨터? 네. 아닙니다. 좀 비싼데 아닙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웨어러블 컴퓨터가 어떤 컴퓨터였어요? 말로 가는 거. 말로 가는 거. 약간 비슷합니다. 웨어러블 컴퓨터가 뭐냐면, 영어로 쓰면 잘 알더라고요. 영어 스펠링 많이 모르겠는데, 웨어러블 이게 맞나? 웨어러블 컴퓨터. 네, 입을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입을 수 있는 컴퓨터. 혹시 그 구글 글래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구글 글래스. 안경을 쓰면은 저희가 스마트폰처럼 이제 안경의 눈동자 인식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떤 모션을 통해서 컴퓨터를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를 해가지고 그 아이워치나 갤럭시 워치 그리고 구글 글래스, 이 세 가지 그 주도 IT 기업이죠. 이 기업들에서 이 웨어러블 컴퓨터를 발전시켜서 사람이 손을 들고서 가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쓰고 시계를 차고 옷을 입으면서 IT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융합 기술을 7대 혁신 기술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융합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발전 분야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패션에도 이런 패션이나 액세서리에도 이런 걸 융합시켜서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사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하셨듯이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터. 3D 프린팅 어떻게 하셨어요? 3D 프린팅 어떻게 하셨어요? 요즘에 뭐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네. 혹시 3D 프린팅이 어떻게 하시는 건 정확히 아세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3차원적인 결과물을 예를 들자면 심지어 항공기 엔진 부품까지 다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조립을 하면 실제 작동하는 프린터가 나올 정도로 요즘에는. 네, 정확하게. 이 3D 프린터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어떤 책상이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다리를 만들고, 그냥 판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끼워서 저희가 제품을 만들잖아요. 3D 프린팅은 어떤 제품이 있으면 위에서 차곡차곡 싸서,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싸서 이 제품을 만들 겁니다. 이 기술의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이제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 4만 달러가 들었는데, 이 3D 프린팅 사용하면 3,000달러로 비용이 절감되고, 그리고 이제 4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30시간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3D 프린팅의 두 번째 핵심 기술을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3D 프린팅 기술입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상황 인식 기술입니다. 상황 인식 기술. 상황 인식 기술. 오키님은 그 쇼핑 많이 하세요? 이마트나 그런데. 가죠. 가면은 뭐 어떤 거 주로 사세요? 어떤 물품을 주로 사세요? 우리가 많이 사는 건 집보다 우리 먹을거리를 많이 사는 것 같아요. 먹을 거? 네. 먹을 거 중에 어떤 걸 제일 좋아하세요? 어떤 거 내가 좋아하는 식품? 저는 지난번에 얘기했진 않았고 고기요. 고기요? 네, 오키님의 이제 그런 데이터가 이마트나 하이마트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그런 데서 이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이분이 토요일날 와서 고기를 어떤 브랜드의 고기를 사갔다. 이런 게 백데이터가 이런 마트나 이런 데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움직이는 그 루트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CCTV로 다 녹화를 해요. 회사에서는. 그래서 이분이 이동하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패턴이 되고 몇십 대 20대의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품의 배치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데이터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마트에서는. 그러면 이분한테 메일이 올라가죠. 메일이 들어가죠. 2주 뒤에 고기가 좋은 게 나왔는데 사러 오세요. 아니면 좋은 제품이 있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사용자가 원하는 상품을 미리 제안해서 메일을 쫙 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아마존에 책 보내는 거 있잖아요. 아마존에서 책을 보내주거든요. 저희가 아마존에서 책을 쇼핑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 경제학 책이나 유머와 스피치 이런 것을 구매하고 장바구니에 담아놓으면 한 3일이나 한 2주나 3주 뒤에 그런 관련된 책을 추천해줍니다. 아마존에서. 그런 데이터를 저장해서 사용자가 정말 원하는 이때쯤에 이걸 원할 것 같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이게 상황 인식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자동주행입니다. 아까 나는 자동차 얘기하셨고 이렇게 자동차 얘기하셨는데 나와 있잖아요. 네? 자동주행 나와 있잖아요. 네, 자동주행.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이죠.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게 발전 가능성이 많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추가적으로 더 접목을 시켰더라고요. 이 자동주행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운전을 안 하고 혼자서 자동을 주행하는 형태잖아요. 근데 이게 좀 파급 효과가 큰 게 뭐냐면 보험 리스크 관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안 나기 때문에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병원에서 응급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큰 타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운전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사람들이 술 좀 드셨으면 알겠지만 음주운전도 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하셔야지 사고도 네, 그래서 사고가 나면은 보험을 처리해야 되고 그리고 응급실에 와서 사람이 치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돈의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동차 운전 시장이 열리게 되면 보험 시장이나 응급실에 대한 수요가 적게 줄어드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연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게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는 것만이 아닌 게 플러스적인 요소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면서 운전을 안 하고 이제 다른 거 살 수 있어요. 이제 다른 걸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보는 TV를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저도 운전하면서 DMB로 TV를 보긴 해요. 근데 요즘에는 차량이 운전을 하면 DMB에 꺼지는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자동차 주행 기술이 되면 TV를 볼 수 있고 심지어 회사에서는 자동차 주행 기술 하면은 광고에서 스폰서가 붙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이 운전을 안 하고 TV를 보기 때문에 더 광고에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이 더 열리는 거죠. 그래서 광고 회사에서는 이 자동차 주행 기술에 대한 서포트를 더 많이 하고 있대요. 암묵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에서 더 많은 접함으로 자기 회사 홍보를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연계 효과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 자동차 주행 기술에서 약간 흥미를 좀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초경량 수제인데 이거는 꽤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발표된 게 에어로 그래 마이크로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철보다
4만 분의 1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대요. 게다가 그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 이 초경량 소재가 발전 가능성이 연관되는 게 뭐냐면 항공우주선입니다. 항공우주선. 어떤 비행기를 날리려면 가벼우면서도 강한 소재로 비행기가 만들어져야지 이 비행기가 효율적으로 날아가서 자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초경량 소재가 7대 혁신 기술 중에 5번째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번째는 이제 유전자 치료제입니다. 유전자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황무석 박사님 개노 프로젝트 해가지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 남자분들 요즘 이용주님도 미에 관심이 많으시지만 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 걸 방지해주는 안티에이징이라고 해서 유전자를 아예 교체시키는 겁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그 유전자를 먼저 추출을 해놓은대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래서 그걸 똑같이 키운 다음에 사람이 30대고 40대고 늘어나게 되면 사람이 주름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여러 가지가 피부도 노화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유전자 교체를 하면은 피부 노화가 덜 되고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유전자 치료제 가장 간단하면서도 몸에 와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전자 치료제는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좀 많이 그런 게 접촉이 되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요즘에 인식이 바뀌고 그리고 생각이 바뀌고 하다 보면 저는 언젠가는 유전자 치료제도 원활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좀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포스트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왜 이 배터리가 왜 7대 혁신, 다른 거는 솔직히 보면은 좀 약간 형식적이잖아요. 근데 이 배터리 같은 경우에 보통 분들이 크게 생각을 안 하세요. 왜 배터리가 7대 세상을 바꿀 7대 혁신 기술 중에 마지막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지. 지구의 자원이 많이 없어져서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것도 좀 맞습니다. 어떤 거 같아요? 지금 사용하는 배터리가 기술이 한계가 있기, 지금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을 늘리려면 부피를 키워야 되는 그런 지금 한계에 와 있는데 뭔가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뭔가 혁신적인 기술, 그것이 있어야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네, 두 분 잘 아시고 계시네요. 이 포스트 배터리가 가장 크게 접목되는 상황이 뭐냐면, 저희가 요즘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많이 들어보시죠? 네. 그게 왜 전기차 시장이 나온 거죠? 전기차 시장이 효율적으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시장을 통해서 좀 넘어간 교두보 역할을 하자 이런 식으로 많이 된 건데, 이 전기차 시장의 가장 중요한 이 포스트 배터리입니다. 저번 주에 창조 경제를 이사라에서 베터플레이스라는 그 회사가 있어요. 이 베터플레이스는 뭐냐면 전기차 자체가 구동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배터리가 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기차 효율을 좀 떨어뜨리는 그 요인이 되게 크거든요. 그렇게 베터플레이스 같은 경우 인프라를 아예 배터리를 쉽게 교체할 수 있는 인프라를 아예 만들어버렸어요. 이 포스트 배터리를 만들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스트 배터리를 잘 운영이 돼서 만약에 더 많은 용량을 더 작은 공간에서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이 전기차 시장 그리고 흰재생 에너지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스트 배터리가 7대 혁신 기술 중에 마지막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 7대 혁신 기술 중에서 가장 감명 깊었다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게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 주행 기술이에요. 자동차 주행 기술.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현실적으로 나와 있고, 하지만 생활화는 많이 안 됐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그리고 이 자동차 주행 기술에 연관된 분야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저도 이 관련된 기술을 통해서 뭔가 먹거리를 찾고 제가 투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현재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기술에 가장 관심이 많은가요? 유전자 치료제.
여자분들은 많이 유전자 치료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전자 치료제. 그리고 여성분들에서는 뭐 웨어러블 컴퓨터. 왜냐면 이게 패션의 종목이 크게 되기 때문에 액세서리 목걸이도 있잖아요. 목걸이도 그런 식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 7대 기술 중에서 자기 업과 그리고 일과 접목돼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항이 있다면 관심 가지고 한번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발전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